4강 두 번째 작품 갑시다. 우와. 자, 얘도 똑같습니다. 문단 번호 써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요 이제 두 개 다 앞에 있는 지문의 길이가 짧고 뒤에 있는 게 조금 길더라고. 다음 장.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가보도록 하자. 야호. 야호.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물음표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해줘요. 첫 번째 문단에 나온 동그라미가 중심 화제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 자, 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 작품을 현실 세계를 모방하여 제작한 사물로 규정하고,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고 말한다. 이런 그의 예술가는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했죠. 저 물음에 대한 답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한다고 말했죠?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주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이러한 그의 예술관이죠. 이런 예술가는 뭐와 연관돼?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건 뭐겠어요? 그의 세계관.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나올 거예요. 밑줄은 어디냐면 예술가는 하고요. 여기는 앞에 나올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되겠죠. 세계관.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을 뭐와 뭘로?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로 보았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건 뭐? 진료와 형상. 그럼 여기가 이렇게 밑줄. 아니야, 되게 잘하고 있어. 그렇게 자꾸 스스로 질문 던지고 스스로 대답해보면 독서는 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가 말하는 진료란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상은 그 사물의 보편적 개념이나 가치,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건 진료와 형상이 무엇인지죠? 여기 그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는 예술작품, 왜 그런 예술관이 다시 나오겠죠? 그는 예술작품의 진료와 형상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예술가는 자신이 이해한 사물의 형상을 진료에 담아 예술작품으로 재현한다. 그래서 감상자는, 그래서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술가가 담은 사물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 즉이라는 말은 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떻다?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네. 경험하면서, 감각적으로 경험한다는 건 본다는 얘기잖아. 네. 뭘 본다는 거야? 예술가가 단 사물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즉 예술작품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뭐가 된다? 매체가 된다는 거지.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는 예술작품에서 뭘 담는다고 했죠?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담는다고 했지.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야? 형상이 되는 거야. 뭘 통해서? 예술작품을 통해서 형상을 아는 거니까 예술작품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뭐가 된다? 매체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서 다음 해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짧은 걸 좋아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는 누구의 예술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과 예술관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다음 가볼까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은 18세기 비평가 실러에게 이어진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누구의 거? 실러 것이 나오는 거야. 실러는 누구의 예술관과 비슷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과 비슷하죠. 그래서 18세기 실러에게 이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어진다는 건 글의 흐름이니까 이렇게 놔둘게요. 당시 정치적 혼란과 폭력이 지속되던 현실에 환멸을 느낀 실러는 시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할 방법을 고민했고 그 해결책으로 예술을 선택했다. 그는 예술가가 아름다움이라는 형상을 예술작품의 진료에 담아 표현하면 감상자는 미적 경험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조각가가 대리석을 조각하여 인체의 고운 피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대리석이 지닌 표면의 거친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야
매끄러운 피부의 미적 가치가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달된다는 것이다. 결국 예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목적이 뭔데 이 사람한테? 봐 실러야. 예술의 목적이 뭐지 이 사람한테? 도덕성을 높이는 거야. 그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뭐 해야 된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투명한 매체의 의미는 뭐지? 그렇지. 물리적, 진료가 가진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했지. 그럼 여긴 두 가지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 그래서 그걸 묶어주는 게 뭐가 돼? 여기가 되는 거야 결국. 예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덕성 함양이지 예술작품의 진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누구 거? 실러 거. 근데 여기서 뭔가 막 해주고 싶을 막 욕구가 있어. 막 여기다 막 밑줄 해주고 싶고 여기다 막 동그라미 해주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 딸처럼 도망가. 자꾸 만지려고 하면. 그럴 때 어떻게? 냅두고 멀리서 관망. 그리고 여기서는 크게 봐서 18세기 실러 이렇게만 봐도 돼요. 어쨌든. 다음 반면이라는 말이 나왔네. 그럼 반면이면 위에 있는 누구랑? 실러랑 어떻게 되겠어? 상반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 20세기 비평가 그린버그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했죠. 그는 예술은 교육이나 정치적 의도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세모 예술가가 진로의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며 예술 장르 그 자체가 가지는 순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령 화가가 캔버스의 평면, 물감의 색채와 질감 등에 집중할 때 회화라는 예술 장르만이 지닌 고유한 순수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즉 회화에 사용된 진로는 회화라는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인 미적 매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의 주장은 어디도 할 수 있겠어요? 요거 미적 매체가 되는 것이다? 요것도 맞긴 한데 이걸 전체 포인트는 반면이라는 말이 붙었잖아. 그럼 얘랑 다른 얘만의 특징을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그럼 가장 큰 차이 여기는 투명한 매체, 여기는 불투명한 매체로 작동해야 돼. 그 말의 의미는 풀어준 게 바로 뭐야? 여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를 봤을 땐 주장하고 얘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뭘 해도 상관없겠지만 선생님 여기 위에 문장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가봅시다. 읽어봤죠? 그럼 여기서 이 글의 핵심은 뭘까요? 이 글 전체 핵심은 하나를 딱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은 뭘까? 진료. 진료라는 말은 앞에 두 문단만 돼. 실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만 진료라는 말이 들어가. 이 글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흐름. 예술관. 그렇지. 예술관이야. 예술관. 그럼 여기는 누구의 예술관이 포인트야? 그 애매하지? 그지? 그러면 그냥 여러 철학자의 여러 예술관, 다양한 예술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핵심으로 관통할 수 있는 건 여긴 예술관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 실러의 예술관, 그다음에 누구의? 그린버그의 예술관 이렇게. 그렇죠? 자, 다음. 그러면 이제 문제 가봅시다. 원래 주제 통합 지문의 첫 번째 문제는 전통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죠? 넘기기 전에. 주제 통합 지문의 첫 번째 문제는 전통적으로 어떤 거 나와? 논지 전개 방식이 나옵니다. 논지 전개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아주 보편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논지 전개 방식입니다. 이렇게. 가와 달리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가부터 보면 되겠죠. 화제에 대한 여러 학자의 관점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가에 맞나요? 여러 학자들의 관점 나옵니까? 네.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실러, 그린버그. 사례 나옵니까? 사례 나오죠. 그러면 가와 달리라는 말을 쓰면 되는데 그래요. 안 되죠. 자, 2번. 나와 달리 가야 화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는 후, 맞죠? 네. 각 이론에 대한 진인 한계, 의 한계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얘도 틀렸어요. 나와 달리 가는 특정 관점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한 후라고 했지.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 선생님은 개념 그럼 반드시 본문에 뭘 해놨을 거야? 개념에는 항상 선생님이 뭐해? 동그라미 하지.
자, 앞에 동그라미 있죠? 어떤 것들이? 그래, 진료와 형상이 있잖아. 개념을 정의한 후 이와 관련된 학자 사이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누구와 누구? 실러와 그린버그. 맞죠? 가는. 이렇게 되겠죠. 아니라고? 아니야? 끄덕끄덕한 거야. 자, 좋아. 4번. 가나 모두 특정 견해를 뒷받침하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 현상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얘도 X. 화제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의 견해를 밝혔죠. 누구랑 누구? 실러와 그린버그죠. 뒤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얘도 X.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예,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날 무시하네? 너네를 무시하는 지문이죠. 너네를 계속 무시했었으면 좋겠어, 지문이? 좋았어. 자, 84번 이렇게 됐고, 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A는 뭐죠? 그렇죠. 이거 투명한 거니까 누구 거예요? 실러. 얘는 불투죠? 불투명한 거 누구 거? 그린버그 거가 되겠죠. 자, 하나씩 보는 게 좋아요. 두 개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씩 봅시다. 자, 그 투명한 거 실러 거 있지? 그거 한 번만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항상 눈으로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는 게 나아. 자, 됐어요? 아니야, 너무 빨랐어? 이게 순서야. 이게 순서. 앞에서 한번 읽어보고 A. 예술작품은 현실 세계를 반영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 예술작품에다 뭘 담으려고 했죠? 현실 세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 빨리 결정해. 5, 4, 3, 2, 1, 땅. 자, 상민이.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동그라미 합시다. 맞아. 나중에 답이 두 개가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죠. 동그라미. A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촉진하는 기능.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얘는 투명해야 돼. 진료가 진료로서의 기능을 못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작품에 담겨진 뭐가? 형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야. 얘는 틀렸죠? 예술작품의 진료가 지닌 성기를 최대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죠. 진료의 성기를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된다고 나오죠. 얘도 X. A에는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예, 너무나도 맞죠? 동그라미. 5번. A에는 예술의 목적이 예술가의 의도가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야지 재료가 투명하죠? 그러면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4번, 5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B는 뭐 해야 돼요? 불투명해야 되죠. 왜 불투명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죠. 그린버그는 예술은 교육이나 목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목적이 돼야 된다. 예술작품은 감상자의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아니죠. X. 그래서 하나 정도는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 2번. B에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방해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려면 진료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틀렸다고 했었냐 이거? 네. 틀렸으니까 봐야 돼. 4번 봐야죠. 네.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통해 예술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 아니고요. 5번. 예술의 목적이 예술의 순수성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 맞죠? 네, 예술 작품 그 자체에 있어야 된다. 다음 몇 번? 5번. 다음 85번 했고 86번은 나고 뒤에 없을 것 같은데 느낌상? 어휘 문제 하나 있으려나? 89번 있나요? 어휘 문제? 자, 기억. 규정인가요? 네. 맞네요, 그러면. 니은. 관망인가요? 주목. 반대말이죠. 주목은 뭐야? 주의 깊게 보는 게 주목입니다. 여기는 뭐야?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만 보는 거잖아. 관여하지 않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얘는 관망이라고 보죠. 답 몇 번? 2번. 오, 답이 쉽게 나오네요. 자, 그럼 나학을 한번 가볼까? 이게 아까 그 과학 지문보다는 조금 약간 좀 쉬운 것 같죠? 우리가 지문 중에서 가장 애들이 쉬워하는 지문이 예술 지문입니다. 자, 나 작품 가보자. 낙을 1968년 예술가 브로타스가 자신의 아파트에 전시한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라는 제목의 설치물은 당시 예술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대요. 이게 뭐지? 독수리라는 주제에 따라 그림과 사진 등을 수집한 후 번호를 붙여 미술관의 작품들처럼 전시한 이 설치물을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인 거야. 이걸 예술로 봐야 돼? 이거 예술 맞아? 그래서 반향을 일으킨 거야. 이에 미술 비평가 로절린드 크라우스는 이러한 예술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상황을 뭐라고 불렀어?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이름 부르며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게 뭐겠냐? 그렇지. 기술적 지지체. 항상 우리가 낯선 용어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무조건 나와요. 그럼 여기는 밑줄 어디? 여기 해주고 다시 지웠다가 여기 해주고 야 그러지 마. 야 그러지 마. 뭐가 문제야? 브로타스 나오고 이해 나오고 좋아요. 이게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포스트 매체 조건은 어떤 것이 예술인지 규정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 거야. 그럼 기술적 지지체가 뭐냐? 한번 가보자. 야, 기술적 지지체를 알아야 돼요. 크라우스는 기술적 지지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선생님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선 먼저 이 말은 뭐니? 기술적 지지체 내가 설명해 줄게. 근데 그 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뭘 설명하기 위한 것? 기술적 지지체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먼저 세모,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요소 있겠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존 매체를 뭐라고 불렀어? 지지체라고 불렀어요. 지지체. 매체라는 말은 뭐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체의 대표적인 건 그냥 뭐야? 그림 자체, 예술 자체가 매체예요, 실은. 지지체라고 규정했다. 지지체. 그리고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 아까 그 독수리부가 나오기 전 이전에는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만을 뭘로 인정했어? 지지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적 지지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는 어쨌든 그 기술적 지지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지지체가 먼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뭘 설명했어? 물질적 지지체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물질적 지지체는 하나의 예술 장르를 물질적 요소로만 환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한계죠. 물질적 지지체 한계.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음이탈. 강의하면서도 음이탈이 나는구나. 다시 갑니다.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공간, 소리, 대상의 진위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도 지지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는 지지체가 이거야. 포스트 매체 이전에는 그걸 물질적 지지체만 지지체라고 봤어. 하지만 이제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 비물질적 지지체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밑줄 어디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지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지체의 범위를 확장한 크라우스는 지지체의 범위를 확장했죠. 어디에서? 물질적 지지체에서 비물질적 지지체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장했습니다. 비물질적인 지지체가 결합된 복합 구조를 가진 예술 작품을 뭐라고? 기술적 지지체라고 규정했다. 나와있지? 그래. 이제 기술적 지지체가 뭔지 나와있네. 물질적 지지체와 비물질적 지지체가 결합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예술 작품을 뭐라고 부른다? 기술적 지지체. 그러니까 지지체 자체가 예술 작품이거나 예술 작품에 포함된 구성 요소겠죠. 또한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뭐라고 부르며? 규칙이야. 지지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붓을 사용하는 방법, 캔버스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규칙이라고 부르며 기술적 지지체에서 나타나는 지지체들의 규칙 겹침이야말로 포스트 매체 조건의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규칙 겹침이란이라고 했죠. 규칙 겹침이야말로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했잖아. 그럼 규칙 겹침이 뭔지 알아야 되지. 그래서 규칙 겹침이란 기술적 지지체 내의 지지체들과 그것이 가진 규칙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그 기술적 지지체만으로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중심문장 어디다 그럴래? 이것도 힌트가 있어. 선생님이 개념을 체크하잖아. 개념은 중심문장이 아니라고 했지. 대신 이 개념이 뭐가 있는 것, 들어가 있는 문장이 중심문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 중심문장을 설명했어. 근데 거기에 모르는 개념들이 있어. 그럼 그 모르는 개념들을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 중심문장 어디요? 기술적 지지체에서 그렇죠. 여기죠. 이렇게. 그래서 기술적 지지체 설명 알고 있죠? 기술적 지지체가 뭐라고?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예술 작품이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지지체들의 규칙 겹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규칙 겹침은 뭐라고? 지지체들과 그것에 관한 규칙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포스트 매체 조건의 진정한 뭐라고? 예술 작품이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럼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질적 지지체와 비물질적 지지체가 결합한 기술적 지지체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지지체들 간에 뭐가? 규칙 겹침이 있어야지 진정한 예술 작품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는 기술적 지지체이다. 아예 그냥 단정을 절았네요. 왜냐하면 이 설치물은 그림, 사진과 같은 물질적 지지체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가진 이미지, 전시 공간과 같은 비물질적 지지체가 복합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지. 이게 진정한 예술이라며. 근데 복합체만 이루고 기술적 지지체만 있다고 해서 아니지. 뭐가 있어야 돼? 규칙, 겹침이 있어야 되죠. 동시에 그림의 회화 방식, 규칙, 사진의 촬영 기법, 쟤도 규칙, 지지체 규칙, 번호를 붙여 전시하는 방식, 얘도 규칙,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됐다? 맞물리면서 이 설치물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설치 예술로서의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거지. 그럼 얘는 중심문장 어디요? 첫 번째. 왜냐하면 이유는 몇 가지였어? 두 가지. 기술적 지지체이고 동시에 또 뭐가 있기 때문에? 규칙, 겹침이 있기 때문에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는 기술적 지지체다. 이렇게 본 거죠. 지환아, 여기까지 됐냐? 다음. 다섯 번째 문단. 그는 이러한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지지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기술적 지지체의 창안하기 위해서죠. 창안은 예술가의 의지나 역량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표현 가능성을 우연히 포착해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예술가는 현재 사용되는 지지체를 기존의 규칙대로만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와 결합하는 작업 등을 통해 예술에 사용하는 매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죠. 그러면 창안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네. 첫 번째 표현 가능성을 우연히 포착해 규칙을 확립하는 거. 또한 여기 두 번째 기존의 규칙대로만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와 결합하는 작업 등을 통해 예술에 사용하는 매체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퍼스트 매체 조건에서 다양한 지지체로 새롭게 시도하는 예술가들을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로 구속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것도 예술이다로 지지하는 바탕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걸 확립하고 주장해야 돼요. 왜 이렇게 주장해야 되냐면 이건 예술이 아니야 라고 울타리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야 이것도 예술이야. 예술의 범위를 확장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중심은 선생님 밑줄은 두 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왜 이렇게 확립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첫 번째 문단보다는 두 번째 문단이 어떤 용어들이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문단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핵심어가 누구죠? 기술적 지지체? 또 좋아요. 맞아요. 또 포스트 매체 조건. 여기는 그래도 누가 더 중요하겠냐? 크라우스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 아닐까요?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 누구의 입장? 로저런드인가? 로저런드?
로절린드. 로절린드 크라우스의 예술관이 되겠죠? 여기서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 안 나왔던 거 한번 가볼게요. 다 나왔고, 나의 지지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죠. 지지체, 그래도 개념을 한번 보고 와야죠. 앞에 지지체는 뭐라고요?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뭐 요소 이런 것들이겠죠.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는 사물의 소리도 지지체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포스트 매체 이전에는 뭐만? 물질적인 것만.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는 물질적인 것 플러스 비물질적인 것. 그러면 사물의 소리, 물질적이야, 비물질적이야? 소리가 비물질적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 상관없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지지체가 될 수 있어 없어?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는 있죠. 둘 다 되니까. 맞죠? 2번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의 규칙은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말한다. 규칙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규칙.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 맞습니까? 네. 3번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는 지지체들이 결합해서 또 하나의 지지체로서의 기능할 수 있다. 맞습니까?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는 지지체가 물질적 지지체나 기술적 지지체가 결합해서 복합적인 지지체를 만들 수 있죠? 네. 예, 맞고요. 4번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의 규칙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었다? 아니에요. 왜 아니죠? 선생님 목소리 톤이 인정되었다? 이렇게 해서요. 맞습니까? 왜 아닐까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된 건 뭐만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됐어? 규칙이 아니라 뭐만? 물질적 지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만 예술 작품으로 인정됐어요. 규칙은 뭐예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예술은 아니잖아요. 방법이 예술이 아니라 그 방법이 적용된 지지체가 예술이죠. 여기 4번입니다. 다음 5번.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 사용되던 지지체는 포스트 매체 조건의 기술적 지지체에서 사용될 수 있죠. 왜? 포스트 매체 조건의 기술적 지지체는 물질적 지지체와 비물질적 지지체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보기 박스를 읽어볼게요. 얘는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했죠. 까불지 말고. 자, 우리가 이 글을 볼 때 보기 박스를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죠. 근데 기본적으로 독서에서는 뭐가 많이 나와요? 윗글을 바탕으로가 나와요. 문학에서는 뭐가 바탕으로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독서에서는 보통 윗글을 바탕으로 나오면 보기 박스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답의 근거는 다 어디서 나왔어? 본문에서 나왔어요. 근데 보기를 바탕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어디서도 답이 나와? 여기서도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동시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복잡하죠. 어쨌든 두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A를 한번 읽어볼게. 화가 A씨는 현대인들이 희생의 가치를 모른다고 비판하며 캔버스에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모성이라는 제목의 초상화를 그려 전시했다. 그는 어머니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입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희생을 담긴 숭고한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표현했다. 평론가들은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이 그림은 모든 이에게 어머니라는 존재의 의미와 희생의 가치를 알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건 누가 높이 평가할 작품이냐 이거? 이거 누가? 그러니까 비평가 중에 앞에 나온 본문에 있는 비평가 중에 누가 높이 평가할 비평가죠? 거기 도덕성 함양, 그죠? 근데 물감으로 그렸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사실감. 그럼 물감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죠. 투명했죠. 누구? 실러가 높게 평가할 작품입니다. 이렇게 실러. 다음 자료에 가볼게요. 예술가 B는 쳇바퀴 형태를 본떠 캔버스 위에 목탄으로 원을 그린 후 불규칙한 형태로 계속해서 덕칠해 작품 B를 그렸대요. 그럼 얘는 목탄으로 원을 막 불규칙한 형태로 그린 게 B죠. 목탄의 거친 질감이 쌓여가는 순간순간을 16mm 카메라로 촬영했대요. 그리고 완성된 목탄화 작품 B를 미술관 벽에 걸어두고 촬영했던 영상들을 작품 B 위에 연속으로 비추는 작품 C라는 전시물을 미술관에 출품했대요. 그럼 작품 C는 뭐와 뭐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결합된 기술적 지지체가 되겠죠? 작품 B는 거친 목탄화가 그대로 있는 거니까 누가 높게 평가할 작품이야?
목탄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불투명한 소재. 누구 거? 그린버그. 평론가들은 작품 B를 보고 이것이야말로 목탄의 질감이 살아있는 진정한 목탄아이다 라고 평가했다. 또한 작품 B와 영상을 결합한 작품 C에서 현대인의 고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라고 평가했다. 된 거야 이렇게. 자 가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료 1 캔버스를 실러는 투명한 매체로 맞습니까?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로 보겠고 맞나요? 맞죠? 크라우스는 이제 지지체가 물질적 지지체와 비물질적 지지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시간과 공간과 이미지가 아니니까 물질적 지지체 맞고요. 얘는 캔버스는 투명한 매체로 작용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자료 1 캔버스와 물감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러는 모두 예술작품의 뭐로 봐? 진료로 보겠다. 그러면 진료가 아닌 나머지는 뭐였죠? 형상. 형상에 해당하는 건 뭐겠어? 어머니의 모성애. 그게 형상이죠. 다음. 자료 1에 어머니의 희생이 담긴 숭고한 아름다움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러 모두 형상으로 보겠군요. 맞죠? 자료 2 목탄을 그린버그 그죠? 미적 매체로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로 보았겠군. 그럼 여기서 크라우스가 물질적 지지체로 본 건 맞죠? 그러면 그린버그의 미적 매체 봐야 되겠지. 그린버그 미적 매체 봐요. 그린버그. 맞나요? 미적 매체 본문에 나와 있잖아. 그린버그에. 맞는 것 같아요? 자신할 수 없어? 그러면 승태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세모. 그렇죠. 세모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자료 2 캔버스야. 그린버그는 불투명한 매체로. 맞습니까? 진료의 물감의 형상이 그대로 살아있죠? 불투명한 매체로. 크라우스 작품 C에 활용된 작품 B를 비물질적인 지지체로 보겠군. 자, 작품 B는 목탄으로 그린 그림이죠. 그게 비물질적인 지지체입니까? 물질적 지지체가 되겠지 얘는.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이에요. 그럼 얘는 미적 매체라고 했잖아. 목탄을 미적 매체라고 해서 미적 매체 봐야지. 그래서 한번 보고 가자 이거. 그린버그 거니까. 마지막에라고 했어. 미적 매체이다. 여기 나와 있어. 자, 회화에 사용된 진료는 여기서 진료는 뭐야? 목탄이잖아. 거기서 말하는 목탄은 회화라는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미적 매체가 되는 것이다. 맞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어. 왜? 끝까지 읽어봐. 회화에 사용된 진료는 거기 뭐야? 목탄이잖아. 목탄은 미적 매체가 되는 것이다. 맞잖아. 됐죠?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밑에 거 가봅시다. 마지막 문제예요. 또 학자들의 입장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작품은 뭐와 뭘로 만들어져 있다?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1 초상화, 자료 2 작품 B는 모두 형상과 진료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라고 보겠군. 맞습니까?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다. 궁금하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실러가 예술작품을 형상과 진료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로 보는지. 니네가 헷갈리는 건 얘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지? 뭐 때문이야? 실체라는 말 때문이잖아.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봐야죠. 본문에. 거기 실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있어요. 야, 우리가 모든 본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어. 우리는 키워드만 잡아간단 말이야. 찾아서 확인해야죠. 실체라는 말이 있는지. 있어요. 오케이. 자, 실러는 자료 2의 B씨보다 자료 1의 A씨가 감상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더 잘 전달했다고 보겠군. 맞습니까? 예. 실러는 진료가 뭘로? 투명하게 작용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는 작품 B. 우리가 읽으면서 얘기했잖아. 그지? 그린버그는 자료 2의 작품 B와 달리 자료 1의 초상화는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고 보겠군. 자, 그린버그가 말하는 예술 그 자체는 뭐가 없어야 돼? 목적이 없이 그려지는 것이겠지. 그러면 자료 2의 작품 B와 달리 작품 1의 초상화는 목적이 있어 없어? 있어. 목적이 뭔데? 그래, 희생. 그죠? 모성애. 어머니 희생. 그죠? 그럼 틀렸네? 다음 몇 번? 3번. 자, 크라우스는 자료 1의 초상화와 달리 자료 2의 작품 B는 물질적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겠다고 보는 것. 이거 뭐야? 이게. 그래서 물질적 지지체의 한계라고 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크라우스는 자료 1의 초상화와 달리 자료 2의 작품 C는 기술적 지지체. 맞죠? 이렇게. 이게 규칙 겹침이 있죠? 카메라 촬영 기법, 터치 기법 뭐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음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문학 지문을 했고요. 주제 통합 2개 나왔는데, 그러니까 니네 문제 푸는 거 보면 주제 통합 지문도 가, 나를 동시에 연달아서 읽고 문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 더 많이 걸려요. 이게 지금 잘 안 돼. 가 보고 또 문제 골라서 풀고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게 아니라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익숙하게 할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독서 수업은 여기까지.